했는데 얘가 너무 아, 논리수학 문자 했어요? 응, 하라고. 그래요? 안 한 애들 다 보냈어, 문자. 아니, 이메일을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지? 논리수학 하라는 문자 못 받았지? 했으니까.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봐요? 한번 쭉 읽고 갈게요, 그냥. 184페이지, 180페이지에서 뭐 수열의 뜻, 안 줬어요. 규칙이, 미안합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나 1%안 줬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열에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 표현들, 나열된 수를 그 수열의 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까지 한번 더 생각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유한수열 항이 유한계, 무한수열 항이 무한계, 항의 수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 끝항 마지막 항을 우리 끝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옆에다 하나 더 써. 초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항. 첫 번째 항 우리가 초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항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만 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항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일반항 우리가 n번째 항,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자,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수열, 얘를 등차 수열이고요.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 공통된 차이다. 영어로는 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다가 별표 쳐놓고서 눈으로 많이 봐놔.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죠. n 플러스 1번째 항입니다. n 더하기 1번째 항, n 그 다음 번째 항이죠. n번째 항 그 다음에 있는 수, n 더하기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나 더하면 나오는 애가 돼요. 그래서 n자리에다가는 자연수를 다 넣어도 성립이 돼. 예를 들면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은 a2 플러스 d,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하면 그 다음 항, 세 번째 항이 나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n번째 항을 이용해서 일반화시켜 쓴 표현인데, 얘가 여러분들 나중에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거는 수열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귀납법 할 때 점화식 쓰고. 점화식 표현 들어봤죠? 몰라. 그거 기억나요? 1일 때 성립해. 그럼 n일 때 성립하면 n 더하기 1일 때도 성립이 된대. 아니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뺐어요? 안 했어요. 제 기억이 없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모칸 쭉 돼갖고 빈칸만 뽕뽕뽕뽕 뚫려고 빈칸만 채우는. 안 했어요. 왜 했죠? 아, 그거 쌤이 교재를 줬는데 수업은 별로 안 나왔는데 그냥 알아서 풀어버렸어. 안 풀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읽고서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를 해오셔야 돼. 그쪽 파트를 공부할 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한 번에 쭉 얘기해주면은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여기가 안 되고 쟤는 저기가 안 되고,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리해서 딱 말해줬을 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 채워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귀납적 정의, 뭐 귀납적 뭐더라? 수학적 귀납법이구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표현. 수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수학적 귀납법. 자, 요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일단 등차 수열까지 얘기해 봤고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아까 얘기했습니다. n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n 빼기 1개 더합니다 라는 표현. 이거 이용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야, 세 번째 항 어떻게 표현하냐? 등차 수열.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거 가지고서 연립해서 문제 푸는 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수빈이 보고 있죠? 자, 일반항의 성질. 이거 아까 일반항의 성질 뭐냐면 등차 수열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네. 공차에다 n을 붙여, n에다 1 넣었을 때 첫째 항 나오게 뒤에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 이게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거를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같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읽으면 이 말이구나 하고 아실 거야.
공차가 A니까 AN 바로 써. 그 다음 1대 2파면 첫 장 나오게끔 A 더하기 B가 첫 장이 되게끔 B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표현. 수빈이 괜찮니? 빠르니? 네, 그럼 빨리 따라오세요. 쌤. 네. 첫 장에 A 플러스 B 있잖아요. 왜? N에다 1넣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교재로 얘기 안 하고 내가 푸는 요령으로 먼저 알려준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재에서 나온 표현을 보고서 이거 뭔 소리지? 라고 헷갈려 하실 필요 없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그거만 해요? 그게 이 표현이거든. 같은 표현이야. 아, 네. 그 N 앞에 있는 숫자를 A로 놓고 뒤에 적당히 더하거나 빼는 걸 B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내 요령 먼저 알려줬던 거 기억해 주시고, 등차 중앙에 대한 표현,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성질이죠. 그래서 A, B, C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이 둘이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2배랑 같다. 이 B는 A 더하기 C와 같다 표현이에요. 얘는 지금 뭐 한 거니? 2를 나눠서 쓴 거죠. 이거 산술기하, 산술평균, 산술기하래. 산술평균의 개념으로도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술평균의 개념, 2개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산술평균. 가운데 있는 항은 양 끝에 있는 산술평균 값과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줄게. 뭐지? 2분의 2분의 X 있는 X. 2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 표현.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문제 바로바로 사사삭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하고 조화 중앙 표현 나온 거는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지금 조화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만 일단 먼저 가져가자고. 저희 유리함수까지 알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 저희가 그 수행평가하는 거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반에서 뭐 멘토 멘티 해가지고 8명을 일찍 푸는 사람이 하고 막 사인해준단 말이에요. 아, 또래 교사? 네, 그런 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되게 빨리 못 나가요. 그리고 막 쌤이 막 뭐지? 나 그 워크북까지 풀려면은 그 물수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빠듯할 것 같다고. 이거 워크북 보충 시간 아니야? 우리 워크북 보충 시간 아니야? 우리도 보충 시간 아니야? 또래 교사를 맨 처음에 고안해낸 선생님이 재작년에 문제고 있었어. 쌤 후배요? 아니 선배가 선생님이잖아. 아니 학교 선생님이 내 선배일 순 없지. 아, 근데 그럴 확률은 희박하죠. 진짜 짜증나요. 너무 하루에 두세 문제 푼다니까요. 우리도 그 그거 수업하면. 하면 근데 그 또래 교사가 처음 생겼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과 함께 그 선생님 상 타고 막 난리 났었어. 아 진짜요? 와. 근데 그건 또 그 선생님 자체가 되게 수업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수업 방법이라든가 학습 능률을 올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또래 교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좋아. 좋은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니까 진짜 진도 엄청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면 진짜. 그거 조절을 해야지. 그래서 또래 교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학습 방법 중에 하나죠. 애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와. 여기서 문제를 풀어. 자기네끼리 조를 짜서. 모르는 애 있으면 아는 애가 막 알려줘. 서로. 선생님은 뭐예요? 뭐하러? 선생님은 거기서 감독하고 있다가 얘가 말하는 걸 듣고서 잘못된 표현 혹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을 때 걔네들한테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명한테만 또 알려줘. 이렇게. 그럼 걔네가 다시 자기가 들은 거를 브리핑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가 남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알려주려면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한 10을 알려줄 거면 내가 한 12에서 15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이걸 확실하게 말해줘.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단순히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애들을. 수학은 그렇게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나도 계속 얘기하는 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야 돼. 본인한테 왜 이렇게 됐는데? 라고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혼자 할 땐 쉽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학원 같은 거 학교 이런 데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 중에 자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건 많이 물어보세요. 힘 닿는 데까지 알려드릴게요. 힘이 안 닿으면 못 알려드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만.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크, 개념 체크 1번.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하고 일반항 구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3, 9, 마이너스 27, 81. 자, 잠깐만. 첫 번째 항이 마3, 두 번째 항 9, 세 번째 마이너스 27, 네 번째 81. 다음 누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온 숫자는요? 마이너스 243. 맞아요? 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겠죠? 네. 3, 9, 27, 81. 3의 거듭제곱수죠? 그럼 3의 5제곱이 오겠지 그 다음에? 맞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다음에 온 숫자가 누군지 알아냈다 라는 말은 규칙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지금 여기서 막 쎄 빠지게 이거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어. 다음 수가 누가 나오는지 규칙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근데 이것도 얘는 사실 등 비수열입니다. 그쵸. 얘는 등 비수열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이거야. 다음에 오는 숫자가 누군지 찾을 수 있어? 있어. 말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식으로 규칙이 변하는지 알 수 있어? 어떻게 변하고 있어? 마3을 계속 곱하고 있어. 마3을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나온다라는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여기서는 왜? 등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왜 여기 나와? 그냥 얘 보고서 규칙을 찾고서 이거 일반항 찾아볼 수 있니 없니에 대한 표현인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정리한 건 답에 밑에 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우리는 다음에 온 숫자가 누군지 찾을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자, 2번 같은 경우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누가 올까? 9분의 1. 그 다음 누가 올까? 그 다음은요? 자, 규칙 찾았지? 네. 그럼 된 거야. 이 규칙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 밑에 써놓으세요. 이거 조화수열입니다. 그럼 조화수열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말한 거야. 어떤 특징이 있니? 분모가 커지고 있지. 분모가 2씩 커지고 있지. 분모가 2씩 커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애매해. 왜 그러냐면 1에서 3분의 1로 변했다? 얼마를 더한 걸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더한 거야. 그럼 얘를 똑같이 여기다 더해주면 5분의 1 나와? 아니지. 그러면 이거 3분의 1이 됐어? 3분의 1을 곱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볼게. 3분의 1 곱하면 얘 나오는 거야? 아니지. 그럼 같은 수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곱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분모가 2씩 커집니다 라고 말해야 돼. 분모만 2씩 커지게 하는 걸 수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말을 못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얘를 역수를 취할게. 그러면 1, 3, 5, 7, 9, 11, 13이야. 얼마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어. 역수를 취했더니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돼. 이런 수열을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모양은 어떤 모양이 나와? 분모가 일정하게 커지고 있다의 표현으로 나오겠죠. 역수를 취해야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를 더해서 그 다음이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딱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놔. 지금 여기서는요. 됐어? 규칙 찾았고요. 이거를 일반화해서 말하는 거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굳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조화수열이란 역수 취하면 등차수열 나온 애를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는구나. 요 정도 개념만 정리해 놓도록 할게. 일반항 구하는 건 좀 어려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도 일단 줬어.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네모를 치고 들어가. 무슨 수열이다라고 줬으니까 등차수열의 특징을 얘는 갖고 있는 거야. 등차의 특징입니다. 같은 수를 계속 더하거나 빼서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볼게요. 얼마 더했어요? 3. 여기도 3. 여기도 3 더했죠.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 n번째 항은요. 첫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전개하면 여기 전개해서
3n 마이너스 14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등차 수열일 때 일반항 빨리 구하자. 공차가 몇이다? 그럼 3n 그냥 쓴 다음에요.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 나와야 되지. 1 넣어볼게. 3이죠.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싶은데 뒤에다 누구 붙일래? 마이너스 14. 자, 정계한식이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한 줄 들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등차 수열 찾는 방법. 이게 앞에 교과서에서 등차 수열의 성질, 일반항의 성질 표현으로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an은 an 플러스 b 이 형태로 해서 n에다 1 넣으면 a 더하기 b죠. 이게 첫 번째 항이어야 되는 거야. a는 공차고요. 이 표현이 앞에 나온 표현입니다. 수빈아. 이해 안 된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굳이 그걸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뭘 외우는 게 아니고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우린 요 요령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얼마 더 했어요? 마3, 마3, 마3. 일반항은요? 마3n 플러스 9. 첫째 항 6 나와야 되니까요. 됐죠? 끝났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등차라고 또 줬어. 등차의 성질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앞에 A5는 4A3이다. A5 다섯 번째 항이죠.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4개 더하면 나오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몇 개? 2개 더하면 나오죠. 여기다 4를 곱한 값이 서로 같은 값이래. 이 표현인 거야. 첫 번째 줄. 그 다음 여기는요.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 공차 하나. 네 번째 항. 3D. 6. 됐죠? 자, 이거 싹 정리하면요. 3A 마이너스 플러스 4T는 0입니다. 전개해서 넘어가서 여기 정리하면요. 2A 플러스 4T는 6입니다. 둘이 뭐하니? 연립하죠. A는 마이 6.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요? B 아니에요? 아, D는요? D. D는요? 아니에요. 2분의 9요? 4분의 18 2분의 9 맞네. 됐죠? 네네네. 끝났네요. 자, 뭐 구해라? 7번째 항. 7번째 항 어떻게 구해?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6개. 됐죠? 이거 그냥 대입해서 쓰면 답입니다. 완전 쉽죠? 네, 잠시만요. 아, A. 됐죠? 끝입니다. 이렇게.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갑시다. 4번. 31번 장이 85, 45번 장이 127인 등차네 또. 등차라고 그랬네. 자, 31번 장 85 나왔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첫 장에다가 공차 몇 개? 30개. 이게 85야. 45번 장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44개. 이게 127이야. 둘이 연립하면 나오겠죠? 14D는 42. D는 3. T는 3. 부호 바꿔서 쓴 겁니다. 바로. 첫째요. D가 3이에요. 첫째 항 몇이에요? 뭐지? 아, 마이너스. 왜? 뭐지? 마이너스 5.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첫 줄에다가. 아. 뭐해? 문자 2개 있고 식 2개 있어.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거 중2 때 나온 거예요. 네. 정신 차리시고. 첫째 항 다 구했죠? A는 마오. 공차는 3. 100번째 항은 A 플러스 99D. 그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75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합시다.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우리가 n번째 항,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구해볼게요. 3n 빼기 8. 됐죠? 3n 빼기 8. 얘가 175 나오고 싶어? 이 표현이지? n에다 누구 넣으면 175니? 라는 거죠. 3n은 183. n은요? 61. 몇 번째 항? 61번째 항. n에다 61 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끝!
넘어가겠습니다. 빠르니? 좀만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만듭니다. 그럼 봐봐. 18이 있어. 숫자 2개 넣을 거야. 가운데다가. 그리고 9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18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그 다음 항 나올 겁니다. 또 여기다 공차 하나 더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공차를 딱 더하면 9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9라는 애는 18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다? 3개. 맞아요? 그럼 D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되겠죠. 됐죠? 공차가 마3이네요. 그럼 마3 넣을게요. 몇이니? 15. 그 다음 마3 넣을게요. 몇이에요? 그 다음 마3 넣으면 9 나오는 거 맞죠? 마3이 등차수요. 15랑 12가 두 수네요. 끝! 지금도 빨랐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6번. 씻고 나니까 노곤노곤하지, 그지? 그래요. 원래 씻으면 톡톡하고 막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안 씻고 자면 되게 찝찝하고 꿉꿉하고 잘 못 자는 경우가 있대.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있대요. 완전 잘했어. 감기 걸려요, 너. 5, 6월에 감기 걸립니다. 잘 씻고 다니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 이경아. 잘 씻어요. 잘 씻고 논리 수학도 열심히 하고요. 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니? 라고 했죠. 자, 등차예요. 자, 등차입니다. 우리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씩? 3, 마3이죠? 자, 공차는 마이너스 3n 되겠죠? 공차가 마3이니까 왜 플러스 3을 썼지? 마이너스 3n. 자, 1 넣으면 첫 번째 항 100 나와야 돼요. 뒤에 누구 붙일래? 103. 자, 일반항 구했습니다.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냐? 그럼 얘가 뭐가 나올 때? 0보다 작게 될 때. 그때 n값 구하자는 거죠. 자, 3n 넘어갑니다. n은요, 3 나누면 3, 3은 9, 4, 3, 12점 얼마 되겠죠. n에 누구 넣어야지 0보다 작은 거야? 34점 얼마니까 35가 되겠죠. 34를 넣었을 때는 양수인 겁니다, 그럼. 그지? 35를 넣어야만 음수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끝. 34번째 항. 35번째 항.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공차 몇이니? 4 자, 일반항 바로 구할게요. 4n 마이너스 3. 마3. 첫째 항 1이니까요. 됐죠?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다. 얘가 100보다 어떻게 될 때? 클 때. 그럼 4n 103. 자, n은 25점 얼마. n은 몇이에요? 26번째 항일 때 100보다 커지네요. 25일 때는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아유, 이거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하던 거다, 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 전부 다 뭐로 나올까? 상수? 1차? 2차? 몇 차로 나올까요? 1차로 나눴습니다. 상수로 나오죠? 차수 하나 낮게. 나머지 정리, 그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볼게. 자,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어요. 몫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상수죠? 1차로 나누니까 누구 넣고 싶어?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없어져서 r만 남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해? 이 함수식에다 누구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죠.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x에다 1 넣으면 나오는 거죠? 맞아? 나머지 정리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 x에 2 넣으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4 플러스 2a 플러스 b 되겠죠. 자, 얘네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등차 수열 이루는 숫자 3개 줬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이거 2배랑 같죠. 자, 둘이 더할게요. 양 끝에 5 플러스 a 플러스 2b는 가운데 거 2배 2 플러스 2a 플러스 2b와 같다. 어머, 2b 없어지죠? a는 3이구나. 답이네요. 문제에서 왜 a 값만 구하라고 했을까요? b는 못 구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8번 문제 별표. 아,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이 등차 수열 이룹니다. 근 3개가 있는데 등차 수열 이룬다. 자, 3차 방정식이 있고 세근을 언급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을 언급했어. 우리가 푸는 방법이 딱 3가지야. 근각에서의 관계, 판별식, 근의 성질. 대입하면 성립한다. 3차가 있는데 세근 줬어. 똑같아요. 판별식, 근각에서의 관계, 판별식 개념이 3차에서는 없죠? 그럼 그건 못 쓰고 근의 성질.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럼 얘는 딱 2가지밖에 없겠네. 뭐로 문제 푸는 걸까? 근각에서의 관계로 문제를 풀 거예요. 대입한다. 누굴 대입할 건데? 모르잖아. 그러면 자, 볼게요. 별표치는 이것 때문에 그래. 3차 방정식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에서 이 친구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표현했을 때 세 근의 합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요 a분의 c. 3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이것 때문에 별표치라고 하는 거예요. 3차 근각에서의 관계. 은근히 많이들 잘 몰라서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요. 이거 갖고 문제 풀 겁니다. 자, 세 근이 등차수 이룬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세 근을 표현할 건데 잘 봐. 첫 번째 세 근을 a 더하기 a, b, c로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이건 안 써도 돼요 지금.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표현하는 방법. 세 번째, a 빼기 d, a 플러스 d로 표현하는 방법. 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풀 거면 세근을 a, b, c로 놓고 문제를 풀 거면 문제에서 준 등차수열이라는 조건을 안 쓰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절대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진 않아요. 등차라는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힌트를 괜히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풀까, 세 번째 방법으로 풀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 풀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세근의 합. 이거 3개 다 더하면 몇이야? 3a야. a라는 값이 바로 나와.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얘는 공차 하나 더하네, 얘는 공차 하나 빼네. 그럼 여기다가 d 더하면 a 나오고 d 더하면 a 플러스 d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쓰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2번처럼 a 더하기 d, a 더하기 2d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문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근을 이렇게 놓고서 세근 다 더할게요. 3a죠? 자, 식에서 볼게. 세근의 합 몇이에요? 3이네요. 그럼 a는 몇이다? 1이구나. 됐죠? 자, a가 1이니까 세근 내가 바꿔서 씁니다. 1 빼기 d, 1 더하기 d. 이렇게 세근으로 놓을게요. 자, 이번엔 둘씩 곱해서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이 더하면 1 빼기 d. 여기 뒤에 있는 둘이 곱해서 더하면 1 플러스 d. 그 다음 처음에 있는 수와 끝에 있는 수 더하면 1 빼기 d 제곱 되겠죠. 이게 몇이다? 마이너스 6이죠. 됐어?
두 번째 거 쓴 겁니다. 없어지죠? 3이니까 d제곱은 9가 되네요. 자, d는 몇이다? 뿔마 3입니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 플러스 3이 되든 마이너스 3이 되든 큰 의미가 없어요. 수빈이 따라왔니 여기까지? 네. 간혹가다 쓰느라 못 따라온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쓰세요. 먼저 설명 많이 듣고. 플러스 3이 되든 마이너스 3이 되든 큰 의미가 없어. 왜 그러느냐? 플러스 3이라면 얘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3이면요? 마이너스 2. 얘는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얘 뭐가 돼요? 4. 얘는? 어차피 이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유진이랑 유경이랑 수빈이랑 유경이랑 유진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지? 세근은 누구야? 이렇게 해요. 끝난 겁니다. 세근을 구했어. 세근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4야. K값은 근각의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8. 세근의 곱. 그죠? 세근의 곱의 마이너스 값을 얘기하죠. 다 곱하면 몇이에요? 마8. 그럼 K는 몇이다? 8이구나. 근각요소의 관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 봤어요. 네. 자, 다음 시간 내일이죠. 등차를 합구하는 거 바로 문제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 그 전에 논리. 시간 잘 줬죠? 네. 아, 나 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앞에도 안 했어. 유진아 받았니 이거? 근데 논리 수업이야. 네. 그거 내일까지 풀어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안 해. 이번에 내준 거? 아니? 쌤, 1, 2, 3 급한불부터 끌까요? 어? 급한불부터 끌까요? 1, 2, 3.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1, 2, 3부터 하고 4, 5, 6도 해요? 1, 2, 3하고 취약하고. 아, 취약들. 6개야. 그래야